예, 안녕하십니까. 고승 교수입니다. 인간은 왜 말 조상한테 절을 했을까? 왜 제를 올렸을까? 여러분들 기우제 같은 건 알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뭐 이렇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똑같이 말 농사가 잘 되도록 우린 제를 지냈어요. 그게 바로 마조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조상한테 제를 지냈는데 말이라는 동물은 아시다시피 수백 년, 한 3, 400년 전만 하더라도 군사, 교통, 통신, 외교, 농사 이런 것이 말이 없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죠. 한 국가의 운영이 말이 없다 그러면 거의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말이라는 동물이.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었기 때문에 잘 돌봐서 잘 농사를 잘 지어야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직접 나서서 말을 잘 목마할 수 있도록 하늘에 천재를 올렸어요. 그게 바로 마조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자리 중에 방성이라 해서 말의 조상이죠. 천사성에다가 제를 올렸는데 그 목적은 말이 아프지 말아라. 그래서 즉 요즘 말하면 이제 전염병이죠. 돌림병에서부터 예방할 목적으로 말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거를 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지낸 제사였어요. 마조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를 올렸던 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양대학교에 가면 서울 캠퍼스에 가면 그 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음악대학교 앞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한양대 앞에 하필이면 그 한양대 안에 이 마조단 터가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사복시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왕실의 말이나 왕이 타던 가마나 이런 것들을 마구 이런 것들을 관리하던 관청이에요. 그래서 왕실이나 수도 안에 수도권에서 쓰던 그 말들을 관리하고 방목하던 목마장이 바로 한양대 앞에 살고지공원 아시죠? 그 살고지공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살고지공원에서 면목동까지가 일대가 말들이 거기서 목마되던 곳이야. 그러니까 왕실 목마장이 한양대 밑에 거기 살고지공원에 있었다. 그래서 말 제사를 거기서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 서울 캠퍼스 안에 가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 그 당시에부터 산이었겠죠. 제일 높은 곳에 그 마주단 터가 있어요. 한양대 가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시라고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 사복시에 관청이 있던 자리도 지금 서울에 있어요. 옛날에 한양이었죠. 그래서 그 서울 어디에 있냐 그러면 미 대사관 뒤에 그 우리은행 앞에 가면 조그맣게 요렇게 사복시가 있었던 터라고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혹시나 보이면 여기가 사복시 터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그 말 관리들을 하는 관청이었으니까 실제로 현재도 그런 터가 남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한양에만 있었냐? 한 군데 더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제주도요. 제주도. 왜 제주도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주도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목마장이 제주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제주도의 그 말 생산 능력이 우리나라 즉 육지의 전체보다 많았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죠. 그래서 마주단 터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마주제를 지내야겠죠. 제주도가 최고의 말 생산 기지였기 때문에 그 고려시대만 해도 그 충렬왕 때 그 몽골의 우수한 품종들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뭐 또 서역에서 아주 좋은 말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개량을 하려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수한 품종을 양마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마조단을 놓고 이제 마조제를 지냈어요. 실질적으로 뭐
고려시대 탐라 총관부라 그래갖고 직접 몽골이 여기에서 말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제발 질병이나 전염병에서 우리 말들을 보호해 주십사 하고 제를 지낸 거죠. 그게 지금 제주도에 가면 있습니다. 마주제의 기원을 보면 사실 전국시대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게 정식 의례였어요. 주례라 그래서 이제 주나라의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정식 의례입니다. 특히나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에 자연의 재앙이나 각종 여러 가지 그런 재앙으로부터 잘 보호해 주십사 하고 이제 신에 올리는 전통이 확립이 되기 시작을 했죠. 옛날부터 이제 이미 고대부터 그런 것들이 내려왔어요. 이 주례에 보면 하늘의 명을 받은 황제, 그리고 바로 밑에 왕 또는 그걸 관장하는 국가에서 행하는 의례였습니다. 말의 고역, 지금 고통이죠. 힘들게 일하는 고역, 질병과 역병 이런 것들을 이제 신에게 잘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잘 자라주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를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우제를 지낼 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많이 안 오면 그 당시의 왕이 덕이 없어서 또 그 백성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늘에서 비가 안 왔다고 할 만큼 굉장히 그 왕한테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기우제를 직접 지냈잖아요. 기우제는 여러분들 들어봤지만 기청제라고는 안 들어봤을 거예요. 기청제는 바로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장마 때나 이런 데서 계속 비가 와가지고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떠내려가고 또 그 1년 내내 농사를 잘 지어놨던 그 수확하기 전에 수몰이 돼갖고 쓸려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되죠. 그런 재해에서 보호해 주십사 하고 제를 올리는 게 기청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제를 올렸고 비가 와도 제를 올렸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러니까 다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와도 문제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니까 그래서 신께 올렸던 거죠. 국가가 주관하는 제사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주관하는 제사 중에는 한 서너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면 우리 신라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시대에도 이미 그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대사, 중사, 소사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라고 하면 조상과 종묘사직에 대해서 제를 올리는 것이고요. 이제 중사는 이제 산청과 오악, 오악하면 이제 뭐 5대 우리나라의 산이죠. 예를 들면 뭐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 삼각산 이런 데서 이제 제를 올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설악산이나 왜 한라산이 빠졌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설악산과 제주도 한라산은 아마 5대 명산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사라 그래서 풍백, 그 다음에 우사, 영성 이런 것들에 이제 제사가 올리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마조제는 소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성, 즉 뭐 농업을 주관하는 신, 그리고 이제 풍백과 우사는 뭐 비와 바람 이런 신에 이제 지내는 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조제는 이 소사 안에 속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관장하는 제사 중에 마조제는 소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조제 유래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고려 정종 때부터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조단에서 이제 소사로 거행을 하는데 돼지 한 마리를 놓고 마제제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마조제를 지내는 터에 마조단이라고 있겠죠. 그 마조단도 이제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막 가서 지금처럼 막 상 아무거나 올리고 상종이 깔고 그냥 재물을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넓이가 9보, 그러니까 9보. 그럼 거의 한 9m에서 10m 정도 되겠죠, 넓이가. 그리고 이제 높이는 3척.
삼척이면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m 정도, 90cm 한 1m 정도, 1m 정도 조금 넘나요? 네. 1m 조금 넘네요. 그 정도 되고 사면이 이제 계단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사방으로 이제 담을 쌌어요. 거기 뭐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담을 쌓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해서 담을 쌌어요. 그게 25보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국가에서 모시는 재단인데 그걸 그냥 대충 만들었게 해서 다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나와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재단이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부터 조금 축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조금 태종대 말년 때 보면 높이가 적어져요. 넓이도 적어지고. 그래서 제후국이 명예 그 제후국이 되다 보니까 너희들은 그런 재단을 큰 걸 쓰면 안 된다. 줄여라 그래가지고 줄였는지 아니면 알아서 적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려시대보다는 규모가 적어졌다. 그래서 그러면 마조제를 도대체 누구한테 지냈냐 이거죠. 물론 말의 조상이긴 한데 말의 조상한테만 지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마조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사성, 방성, 그러니까 하늘의 말 조상의 별자리에다가 하늘의 그 28별 자리 그러니까 그 중방에 위치한 천사성에다가 제를 올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목이라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말을 사육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사라고 해서 이제 말의 토신이죠. 처음으로 말을 탄 사람. 마사. 그리고 그 다음에 마보. 그러니까 말이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재해를 입힐 수 있는 신.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에게 제를 올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조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얘기하는 주례는 주인 주자 여기를 통해서 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 의례는 전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주례 거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의례가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조제라는 것은 마조, 선목, 마사, 마보에 관련된 신한테 제를 올리는 게 바로 마조제입니다. 이 마조제도 의식이 있어요.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제를 올리는 거니까 소사격에 속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사, 중사, 소사. 그러니까 이 소사에 속하는 건데 왕이 지명을 합니다. 올해 마조제에는 누가 나가라. 그 나가는 게 그 벼슬이 있는데 그게 정삼품 당상관을 내보냅니다. 당상관급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산제 2일, 치제 1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정갈하게 하고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는 요즘 말하면 부부관계도 못하게 했던 거죠. 몸과 마음을 아주 정갈하게 하고 난 뒤에 제를 올리는 겁니다. 제의 순서를 보면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1단계에는 헌관, 즉 거기에 이제 그 국가에서 지명한 헌관이 신이 이제 패벽을 올리고 전패례, 즉 전패례라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 제사 지내보셔서 잘 아시죠? 향을 먼저 피워야 되죠. 그러니까 3번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말합니다. 향을 피우고 이제 패벽을 올리고 부복을 합니다. 이제 부복이라는 건 바로 절을 하는 거를 부복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첫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우리 제사 지낼 때 삼잔 올린다는 거 알죠? 삼잔을 올리는 거예요. 작현내라 그래서 첫 번째 술잔, 그러니까 헌관이 첫 번째 술잔을 올린 거를 작현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초헌내라 그래서 자, 첫 번째 잔을 올리고 앉아서 뭘 해요? 절을 하기 전에 충문을 읽죠. 여러분 그거 요즘에 시골에서 다 그런 거 안 하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충문을 읽었어요. 유세차 뭐 이렇게 하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늘에 있는 뭐 방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선목 아까 얘기했지만 마사 마보 시니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충문을 초원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헌관이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술잔을 이제 올리는 게 이제 아현내고요. 마지막 3잔 종헌내 세 번째 울 이제 올리면 이 제의 예 술잔을 올리는 예는 끝나는 거예요. 3잔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끝났으면 여러분들 뭐 하나요? 그렇죠. 재서 음식을 가지고 이제 나눠서 먹어야죠. 거기에 이제 음복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음복은 다 알고 수조라고 있어요. 수조. 나눌 숫자에 제육조자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헌관이 이제 고기를 나눠 거기 쓰는 고기를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숫자에 제육조. 그래서 수조라 그럽니다. 여기에 있는 썼던 고기들을 나눠 받는 거를 수조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어떤 제를 올리거나 어떤 큰 행사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있던 제수용품들을 나눠서 집에 가지고 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여기 통제드시를 올렸는데 여기서 다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다 이제 거기에 나누어서 헌관에 나눠주는 거겠죠. 그래서 나눠 가지고 왔던 게 바로 수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는 이제 행례라 그래서 여기에 끝난 걸 이제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변두라 그래서 여기에 썼던 제기들 있죠. 제기들. 이런 것들 다 모으고 또 이제 막료라 그래서 여기에 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썼던 표백들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태우는 겁니다. 이게 태우는 것들이 또 이제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태우는 또 터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만 따로. 그래서 이제 4단계를 거쳐서 마조제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지금처럼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에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의례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농사였으면 제를 지냈겠어요. 제발 돌림병에서 구해주십시오 하고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쭉 마조제가 이어오다가 정조 때, 조선조 정조 때까지는 지속됐는데 그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국가에 난이 일어났는데 이런 제를 제대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못 올리다 보니까 이제 뭐 간접으로 올릴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주대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다가 다시 이제 임시로 올리다가 정조 때 윤시동이라는 그 우의정이 건의로 다시 부활시켰죠. 이제 부활시켰는데 이제 여기 헌관과 전사관, 제집사 이런 사람들 정해서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헌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 지낼 때 대표서 잔 드리는 술잔을 드리는 사람들 이제 헌관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전사관 그러니까 전사관은 이제 이 제례를 올리는 전체적인 이제 뭐 필요한 그러니까 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고 또 거두고 또 뭐 제기라든가 제수용품들을 조달하는 사람을 이제 전사관이라고 합니다. 제집사는 아시다시피 그 제를 올릴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잔을 받아서 여기 놓는다든가 아니면 충문을 읽는다든가 제를 올릴 때 여러 가지 지금으로 말하는 사회자죠.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을 바로 제집사라 그럽니다. 그런 이제 이 마조제가 쭉 이어오다가 1908년 7월에 이제 정식으로 폐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중국도 춘추 전국 시대부터 쭉 이어왔던 주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조제는 굉장히 오래한 유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